글로벌 경기가 V자형이나 U자형보다도 더딘 속도의 경기 회복인 나이키 형태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28조 원 가까이 증가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마트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에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안내문 비치 계획을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무서 청구 상담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지지부진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V자형 회복이나 U자형보다도 더딘 속도의 경기 회복인 나이키형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과거의 소비 문화로 되돌아가기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항공업계는 오는 2022년도 초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수요를 되찾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2차 발병이 진행될 경우 글로벌 경제가 재차 쇼크에 빠지는 W자형이나 당분간 회복하지 못하는 L자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며 지난 4월 기업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은 929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 9천억 원 증가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기록한 역대 최대 증가폭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한 겁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이 집계한 은행권의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 9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증가세가 줄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감소는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수요와 정부의 자금 공급에 따른 신용대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에 저금리까지 겹쳤는데 최근 저축은행들이 이벤트성 정기적금 상품을 내놓는 등 적금 마케팅에 활발한 모습입니다.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웰컴저축은행이 프로야구 팬을 위해 출시한 웰뱅 톱랭킹 정기적금. 우대 조건을 모두 더하면 최고 연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고르는 게임에 참가할수록 금리가 불어납니다. 20만 원씩 넣을 수 있고 프로야구 시즌 종료와 함께 이자와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돈도 모을 수 있고 또 게임을 하면서 프로야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기획된 이벤트 상품이어서 SBI 저축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손주사랑 정기적금을 내놨습니다. 최고 연 2.6%의 금리를 제공하고 많게는 매달 50만 원씩 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육아 참여가 늘면서 교육비, 용돈 등 자금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SBI 저축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고금리 적금을 원하는 수요가 높아진 상황.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어 틈새를 노린 저축은행의 적금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지난 4월 말 알뜰폰 협회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중단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부 이통사의 알뜰폰 가입자 빼앗기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기준 연도별 알뜰폰 가입자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 2019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4월 가입자 810만 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감소해 지난해 3월에는 고점 대비 약 60만 명 줄어든 7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알뜰폰 업계는 가입자 감소의 이유로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법 보조금을 꼽았습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기존 이동통신 MVO로 번호 이동을 하면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이른바 타겟 정책으로 인해 가입자를 빼앗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2019년 기준 월 평균 SKT 13,219명, LG U+ 6,324명, KT 3,502명이 각각 알뜰폰에서 MVO로 번호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MVO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타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 타겟 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리베이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방통위는 지난 3월 타겟 정책에 관련한 업체에 구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선 산발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통위는 이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특별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닙니다. 알뜰폰 업계는 과기정통부나 방통위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발되지 않도록 과기부하고 방통위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 조치를 해주시면.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대한상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긴 한데 민간의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제도 혁신을 꾀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세워진 수소 자동차 충전소. 커다란 주방을 테이블별로 또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공유 주방.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식품위생법이나 입지 제한 등 규제를 뚫고 실현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를 넘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출범식에서 현판 대신 110인치 디지털 사이니지를 선보였습니다. 구 제도의 영매인 혁신 사업 모델에 빛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대한상의 샌드박스는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우선 평가를 하려 합니다. 또 있을 일을 최대한도로 벌일 수 있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의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로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 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의는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 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해 각 부처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입장입니다. 또 각 부처는 민간의 과제를 최우선시하고 신속히 풀어 많은 성과를 내 역대급 민간 팀플레이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님께서 먼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셨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오늘 출범식 이후 곧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기업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소통의 간극을 좁혀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용산 개발 계획에 관심을 모으며 벌써부터 이 지역에 투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있는 얘기일까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내용 좀 먼저 전해주실까요? 예,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용산 일대 개발 계획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벌써부터 투자 수요가 불리면서 집값이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용산은 지난 2007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다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무산됐거든요. 2018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개발하려다가 집값 급등으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차례 고비를 마신 뒤라서 용산 개발 이슈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발 계획이 2번 정도 지금 무산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무려 8천여 세대가 용산에 조성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따라서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5.6 대책 발표가 나고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용산 지역 중개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 관련 문의도 많고요. 급매물을 회수한다는 그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투기 과열 조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또 용산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투기 허가 거래제, 토지 허가 거래제죠. 이거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5.6 대책 그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서울 유휴 부지 17곳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하면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등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각종 그 과열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영한 국토부 차관 토지정책관도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 개발 지역 사업장 인근 지가가 상승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토지 거래 허가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 지정이 되고요. 허가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통제가 되고요. 투기 과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용산 일대가 지금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응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강력하게 투기 과열을 억제하고 나선 거니까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가능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다라고 지금 전문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토지 거래를 할 때부터 이게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과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토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공립 토지의 경우는 통제가 잘 되겠지만 민간 토지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이주자들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권대중 교수입니다. 단지 이제 그 사업지가 일부 국공유지고 일부 민간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민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제한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그 개발지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건물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주자 탁지나 또는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또 편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대부분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남권에서도 뭐 자금 출처 조사니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편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만으로 수요 차단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은 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8,000세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지예요.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용산 철도 정비창 지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8,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에만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용산이 서울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상업시설이나 국제적인 기관 등을 좀 유치해야 된다. 예. 이런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조성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2007년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업무 지구로 개발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그만큼 용산에 대한 개발은 여전히 기대감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결정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 봅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한창 논의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 기조를 보면 좀 빠르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방침을 세우고 있고 또 워낙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보면 아무래도 뭐 지금 과열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5월 중에는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행을 하게 되면. 빠르면 5월, 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가능성이 높죠. 예,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8,000세대나 들어섭니다. 국제 또 상업지구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투기 과열 등 부동산 시장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고요. 정부가 투기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 중인 가운데 앞으로 이 용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마트 내 임대 매장에서 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대상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미용실과 안경점, 약국과 치과, 소아과, 동물병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158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 매장 중 800여 개 매장과 롯데마트 124개 점포의 1,444개 임대 매장 중 795곳, 그리고 홈플러스 140개 점포의 6천여 개 임대 매장 중 100천여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3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 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비치한다는 방침입니다. 50만 볼트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도 토지 보상이나 주택 매수 등의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송주법 시행령은 기존 34만 5천 볼트와 76만 5천 볼트 외에 50만 볼트를 송전설로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송전설로 지원금 단가는 34만 5천 볼트와 76만 5천 볼트의 중간 수준인 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원금은 주변 지역 토지 보상이나 주택 매수 등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북당진 고덕 변환소와 동해안 수도권 송전선로의 경우 약 92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변 지역 마을에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을 지방은행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기존에 대출을 진행하던 6개 시중은행에 더해 지방은행을 접수 창구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8일부터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수가 시작되는 10조 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3, 4%대이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2차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무서 신고 창구 지원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복잡한 세금 상담을 늘어놓는 동안 다주택자가 아닌 선의의 납세자들이 상담을 제약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상담 시간이 긴 3주택 이상자는 세무서에서 세금 상담과 관련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다주택자 임대소득 관련 세무상담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거나 편리한 홈택스 자가상담을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를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차량의 차선 이탈만 막아주는 일종의 자율주행 기능은 준대형급 차량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요. 기아자동차가 경차 중 처음으로 첨단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모닝 얼반을 출시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오늘 유튜브와 네이버, 페이스북 등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모닝 어반을 출시했습니다. 모닝 어반은 2017년 출시된 3세대 모닝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전면부는 타이거 노즈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둘러싼 8개의 LED 주간주행 등으로 도시적인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경차 최초로 차로 유지 보조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동력 성능과 함께 연비도 개선됐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1.0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76마력, 최대 토크 9.7kgm로 높였고 복합 연비 역시 최대 15.7km/L로 동급 대비 가장 높은 효율을 갖췄습니다. 타급을 넘어선 수준의 드라이브 아이즈로 도심에서의 운전 편의성 향상 및 사고 예방 수준 강화를 통해 모닝 어반이 도심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여 경차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차량의 디자인과 색상을 추가하는 엣지 업을 운영합니다. 모닝 어반의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가 1,195만 원으로 시작해 프레스티지 1,350만 원, 시그니처 1,48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도 국외에서 유입되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로 호흡기를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 경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1도, 대전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 기온 12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3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전국에는 비가 내리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